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것도 단순 사고성재와 같은 사고 사건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문성이 뛰어난 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한 유형의 산재 사건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또는 직업성 암,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할 때 산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상담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 사건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그 자세나 상담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사항들을 자유자재로 대답하고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분은 산재 분야의 고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후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또는 사건 진행할 노무사로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다면 산재 분야 전문가인지 여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조사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산재 사건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경험을 쌓은 노무사의 경우라면 여러분의 그 사건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힘든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조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건의 그 맥락을 잘 짚어내고 그 맥락을 풀어가는 그 방향을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상담해 나갈 줄 아는 그 노무사가 바로 산재 전문 노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건 약정을 하면 어떤 스케줄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재해자 또는 유가족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제시할 줄 아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이분이 산재 전문 노무사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양사건의 경우 요양관리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의 경우 사망사건도 있고 그리고 요양사건도 있습니다. 만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 상태가 지속되는 요양기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병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장애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 하는지, 그리고 장애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체크 항목들이 있는지 등 산재 승인을 받은 후 발생하는 다양한 산재 요양 절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경우 그 답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이분이 산재 전문 노무사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장을 중요시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 사건은 무엇보다도 현장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담한 그 노무사나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서류만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서류만 확인해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의아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는 누구보다도 현장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현장의 리얼한 그 근무 상황과 그리고 동료 근로자와의 문답을 통한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그리고 업무 환경, 그리고 발병 당시 근무 환경, 그리고 근무 조건 등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산재 전문 노무사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면서 현장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신 후 현장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 상담을 한 그 노무사와 직접 수행하는 노무사가 다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 사건을 상담하시는 노무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직접 수행하는 노무사가 따로 있다면, 물론 두 분의 노무사가 모두 실력이 좋은 산재 전문 노무사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통상의 경우 상담은 사건을 약정하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대표 노무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수행은 초임 노무사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을 위임한 여러분이 바로 사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을 상담한 그 대표 노무사 또는 그 해당 노무사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진행 사항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등을 질문하면서 그 답변을 그리고 들어보시면서 사건을 컨트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을 접수하기 전 자료 일체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 성인과 그 불성인은 제로와 100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극단의 결과를 예정한 싸움입니다. 성인 결정이 나면 100% 보상을 받고, 그리고 불성인 결정이 나면 제로의 보상, 다시 말해서 단 한 푼의 보상도 없는 것이 바로 산재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사건을 산재 전문 노무사가 길게는 수개월간 조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그동안 조사된 서류를 자신있게 공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노무사가 있는 반면, 어떤 노무사의 경우에는 접수할 때 그 서류를 애초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떤 노무사가 산재 전문 노무사이고 어떤 노무사가 산재 전문 노무사가 아닌지에 대한 제 답은 듣지 않아도 바로 파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6가지 유형은 제가 그동안 산재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노무사 또는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경험을 저희 법인에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주안점을 두고 산재 조사를 진행하는 유형 등을 감안해서 한번 6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최소한 이상의 6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여러분의 산재 사건을 상담하시고, 그리고 산재 전문 노무사 선택의 그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